이렇게 스탠드 올려서 미사일 발사 포즈부터 취해봤습니다. 전신의 해치를 열고 일제 발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먼저 지상 사격 액션 취해봤습니다. 머신건을 앞쪽으로 들이대는 그런 느낌으로 해봤고요. 그 외에도 점프 사격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포즈 취해놓는 것도 괜찮네요. 오늘 리뷰는 바로 센티넬의 라이오봇, 기갑창세기 모스피다의 레기오스 에타. 한국에서는 마크로스로도 알려져 있었던 그 시리즈입니다. 모스피다 하면은 지금 패키지 아래에도 있는 이 바이크, 라이드 아머, 이걸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거보다 상위 개념의 레기오스라고 하는 변형 메카도 있습니다. 모스피다보다 한 1, 2년 빨리 방영했었던 이제 마크로스에도 있었던 그 발키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전투기 형태가 있고요. 거기서 다리가 나온 게 있고요. 지금처럼 팔다리가 있는 인간 형태가 있고요. 3가지 모드가 가능하죠. 그게 바로 이 레기오스 에타다. 참고로 센티넬 라이오봇으로 2020년에 이미 발매가 됐었는데 최근에 트레드가 발매하면서 이번에 재판하게 됐어요. 같이. 그래서 2025년 8월에 재판했습니다. 2020년 이후 첫 재판이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27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매니아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부터 이 레기오스의 솔저, 아머 솔저 모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팔다리가 있는 형태도 있고요. 뒤쪽을 보면 이렇게 전투기 형태, 그리고 전투기에서 팔다리가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라이드 아머, 이 모스피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파일럿, 가동식 파일럿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조그맣게 또 즐길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바로 오픈해보도록 할까요? 오픈! 짜란! 블리스터는 총 2층 구조입니다. 맨 아래에 있던 게 베이스고요. 위에 이제 본체와 그 외 부속품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성 자체는 은근 심플한 편인데 일단 베이스 먼저 볼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센티넬의 그 베이스입니다. 요 스탠드 같은 경우도 이제 관절 3개짜리, 끝에는 조인트를 더 작게 바꿔주는 어댑터도 들어가 있는데 전시용 조인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머 파이터를 전시하기 위한 그런 조인트인데요. 나름 마크도 새겨져 있는 데다가 위에는 고정용 핀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뒤쪽으로 베이스를 끼울 건데 이때는 이 중간 어댑터를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빼야 이 뒤쪽이 끼워지면서 파이터를 전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본체 구성도 살펴봅시다. 먼저 머신건! 머신건답게 밑에 탄창도 들어가 있고요. 이 탄창은 뺄 수 있습니다. 이 빼는 걸 통해서 이제 수납을 하거나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믹도 좀 쓸 수 있고요. 손잡이 부분에 제대로 이 트리거 부분 구멍도 뚫려 있고, 마찬가지 이렇게 마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뒤쪽에 견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센서 부분도 클리어 파츠 잘 되어 있고, 머신건답게 앞쪽은 작은 총구 여러 개가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즈 베이스라고 기지명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일럿 2개가 들어있습니다. 양쪽 날개에 하나씩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방금 본 머신건을 수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레기오스 뒤쪽에 있는 어깨 미사일 포드도 이 파일럿을 통해서 날개 밑에 수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스피다, 이제 라이드 아머죠. 기갑창세기 모스피다의 그 모스피다입니다. 그래서 전용 베이스도 같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미리 껴놨어요. 이게 조인트 작게 되어 있고 바닥에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 맞춰서 그냥 쏙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 컬러 정도는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런 디테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멋지게 조형되어 있거든요. 당연하지만 이제 모스피다가 이제 입혀지진 않아요. 라이드 아머로 변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대로 이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동일 스케일 48분의 1 라이딩 슈트. 컬러가 뭐 기본 베이스 컬러만 있을 뿐이지 이게 누구다 라고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라이딩 슈트 가동식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헬멧의 기본 컬러, 그리고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도색이 되어 있진 않지만 기본 패널 라인, 디테일, 특히나 이 다리의 라인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기본 조형 자체가 굉장히 이쁘다는 소리죠.
뒷모습 같은 경우도 등 부분이라던가 골반이라던가 뭐 기본 디테일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발바닥까지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세밀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동식인데 목 가동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볼 조인트 돌려주거나 완전히 들어주거나 하는 것도 되고, 팔도 옆으로 드는 건 잘 안 돼도 돌리거나 들고 내리는 건 편하고, 팔꿈치도 단일 관절이지만 크게 굽혀지기도 하고, 허리 회전은 없지만 숙였다가 들었다가 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거 꽤 재밌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도 역시 옆으로 드는 건 잘 안 되지만 많이 벌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들고 내리고 하는 것도 편안합니다. 거기다가 무릎도 단일 관절 크게 꺾이기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볍게 바이크에 태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 꽤 자연스럽죠? 바닥에 내려놓으면 이런 느낌. 전용 베이스가 있으니까 편하게 바닥에 내려놓는 게 가능하거든요. 뒷모습도 꽤 볼만하고요. 허리 살짝 숙여서 이렇게 좀 바이크에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죠? 자, 그럼 레기오스 에타 아머 파이터 모드 먼저 보도록 합시다. 패키지에서 처음 꺼내면 딱 이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머 파이터를 완성을 시켜줘야겠죠. 이 상태가 100%가 아니거든요. 먼저 머신건을 가지고 옵니다. 탄창을 빼주고요. 수납하는 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이 어깨 미사일 포드 위에다가 탄창 뺀 자리를 그대로 끼워서 수납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윗부분에 수납하는 방법도 있고, 날개 아래로 가서 파일런을 장착해 주고 그 자리에 머신건 옆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슬라이드로 이렇게 머신건을 장착해 놓는 것도 돼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수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본체를 더 중심적으로 볼 거니까 잠시 무기는 빼놓고요. 뒤쪽에 날개를 먼저 꺼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변형 후에 팔이 될 부분인데요. 바깥쪽에 이렇게 파란 색깔 돌기가 보이죠? 이 돌기를 손톱으로 걸어서 뒤로 넘기면 이렇게 작은 날개가 튀어나옵니다. 바깥쪽으로 꺾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짠! 아머 파이터 모드의 진짜 완성입니다. 무장을 수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근데 전투기인데 바닥에 그냥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랜딩 기어 기믹까지 있습니다. 기수 바로 아래쪽에 경첩이 없는 부분을 손톱으로 걸고 꺼내준 다음 앞쪽도 열어주고 안쪽에 랜딩 기어를 살포시 끄집어내줍니다. 앞쪽 외장과 닿을 수 있으니까 살포시 꺼내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그리고 뒤로 바퀴를 돌려주고 뒤쪽 역시 아래쪽에 있는 하얀 색깔 외장을 열고 파란색 외장 바깥쪽으로 열고 안쪽에 있던 랜딩 기어를 끄집어낸 다음 이렇게 회전시키면 완성!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도록 하죠. 흰색 먼저 열고 파란색 열고 아래로 먼저 끄집어낸 다음 돌려서 위치 맞추고 짠! 이렇게 바닥에 제대로 밀착, 그리고 바퀴 굴러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잘 착륙해 있는 레기오스 에타 아머 파이터 모드의 완성! 랜딩 기어까지 내려놨으니까 이렇게 로우 앵글도 한번 봐야겠죠. 이런 전투기의 또 매력 중 하나는 이런 로우 앵글이거든요. 이렇게 랜딩 기어 내려놓고 활주로까지 싹 이동하는 이런 느낌이랄까. 아까 얘기했듯 바퀴도 다 굴러가는 형태고요. 참고로 랜딩 기어 중에 이 앞쪽 랜딩 기어는 이 프레임 부분이 이 위쪽 프레임이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외형 봐야겠죠.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 짜잔 딴 이게 주익이 살짝 밑으로 처진 이 각도가 또 꽤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라인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뭐 모스피다 이런 시리즈뿐만 아니라 다른 시리즈에서도 전투기류는 이런 각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콕피트 부분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뒤쪽에 미사일 포드랑 변형 후에 이제 어깨가 될 부분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어깨 쪽으로 쑥 하고 다시 올라가는 요런 라인도, 이 옆 라인도 되게 이뻐요. 아까 오프닝 때는 제가 이 마크로스 발키리랑 닮았다라고 했지만 이게 실제로 한번 변형 구조라든가 메커니즘이라든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른 구석도 되게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로 가보면 이 위에가 볼록 튀어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또 엔진이거든요. 변형 후에는 팔이 될 부분이고요. 이 밑에가 이제 발이 될 부분이겠죠?
마크로스의 발키리는 이게 주 엔진이 발입니다. 발. 다리의 모든 엔진의 추진력이 다 실려 있다면 이 레기오스 같은 경우는 이 팔에도 있기 때문에 발키리들과는 다르게 팔이 위로 올라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발키리들은 다 옆으로 빠지거나 아래로 들어가거나 모든 팔이 다 그런 식인데 레기오스는 그런 부분이 또 다르다. 변형 구조 자체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전투기라는 컨셉 자체는 또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엔진부, 인테이크 부분에 이런 마킹 들어가는 것도 되게 현실적인 마킹, 마크로스에도 많이 들어가죠. 그것도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 콕피트 주변 파츠들의 파란색을 도색 처리된 파츠를 쓰고요. 나머지는 다 기본 사출 파란색들입니다. 날개의 파란색, 팔, 어깨, 뭐 무장류, 이 뒤쪽, 콕피트 뒤쪽은 또 이제 파란색은 사출이고, 콕피트 바로 앞에 있는 중간 파츠, 이것도 파란색 사출인데 콕피트의 좌우 그리고 이 기수 끝에 파란색은 도색 처리. 그리고 가까이 가서 마킹이라던가 패널 라인도 한번 살펴보면 마킹도 뭐 영문부터 숫자에 코우션류에다가 클리어 파츠도 멋지게 잘 쓰였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제 보이는 변형 후에 머리가 될 부분에도 숫자 마킹부터 인테이크 마킹 방금 얘기했죠. Z 인테이크 하면서 빨간 색깔 라인, 마즈베이스 21이라는 이제 소속 기지 명도 쓰여져 있고, 밑에 이제 다리가 될 부분도 슬쩍 보이면서 빨간 색깔의 삼각형의 마킹도 들어가고, 위쪽에도 숫자라든가 데인저 마킹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뒤쪽 날개도 줄무늬 색깔 잘 들어가 있고요. 가만 보면은 주익 부분의 패널 라인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스텝 마킹들도 작게 보입니다. 이 날개의 흰색은 도색 처리되어 있으니까 만질 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윗부분에도 노스텝 마킹도 조금씩 보이고요. 여기도 무언가의 패널이겠네요. 열리는 형태일 것 같은데 설정상으로는 열리겠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외에도 클리어 파츠가 쓰인 부분부터 데인저 마킹이라든가 미사일 포드의 빨간 색깔 탄두 색깔이라던가, 위쪽으로 갔을 때도 뭔가 이 글자가 써있는 마킹도 추가되어 있네요. 너무 작아서 잘 읽히진 않지만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쪽 날개로 가니까 이제 마즈베이스의 마킹도 역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에 좌적 우녹 컬러도 들어가 있어요. 이 윗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좌적 우녹의 컬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줄무늬 색깔들도 다 이쁘게 잘 되어 있고, 가만 보면 이제 상단부 엔진 쪽에 디테일들도 상당히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뒤로 가보면은 노즐 부분에 금색깔, 그리고 안쪽에 검은 색깔들 잘 칠해져 있고요. 발 쪽에 있는 엔진부도 마찬가지 금색으로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체의 하부도 한번 볼까요? 하부, 짜잔. 앞쪽부터 보면은 이 바로 아래쪽에도 작은 날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파손 주의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머리가 수납되어 있는데 이 주변에 콕피트 프레임일 겁니다. 여기가 또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이제 여기가 골반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맞다, 또 하나. 저는 일단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 이 바닥 부분에 벡터 노즐이 접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설정상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될 거거든요. 아까 잠깐 봤었던 디스플레이 조인트도 이게 펼쳐져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머 파이터 형태 쭉 살펴봤으니까 콕피트 해치도 열어봐야겠죠? 당연히 콕피트 해치 오픈! 짜잔! 캐노피가 열리고요. 안쪽에 파일럿 시트와 함께 기판도 클리어 파츠까지 쓰이면서 기판에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동일한 48분의 1 방금 바이크에 태웠던 우리의 라이딩 아머 파일럿이죠. 태울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를 좀 이렇게 가볍게 들어준 상태에서 넣어보도록 하죠. 다리 먼저 넣으면서 쑥 들어가면서 그대로 탑승 완료! 다리도 안쪽으로 제대로 집어넣었고 쏙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캐노피도 덮어주고 밖에서도 아주 잘 보여요. 그리고 이륙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활주로로 가야 하니까 인테이크 커버가 있습니다. 이거 손톱으로 걸 수 있고요. 인테이크 커버를 이렇게 쏙 벗겨줍니다. 반대쪽도 쏙 벗겨주면 이렇게 인테이크 내부 디테일도 멋지게 디테일이 다 표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륙을 해야 하니까 디스플레이 조인트도 한번 껴봐야겠죠? 아까 벡터 노즐을 펼쳤잖아요. 이게 이 플랩 같은 부분이 이게 커버입니다.
떼어내고요. 뒤쪽, 그러니까 변형 후 발꿈치가 될 부분부터 고리를 걸고 앞으로 와서 조인트를 끼워 넣는 거죠. 그럼 이제 랜딩 기어는 다시 넣어야겠죠? 랜딩 기어는 다시 수납, 반대쪽도 수납. 파란색 커버부터 닫아주면 됩니다. 앞쪽 역시 바퀴를 앞으로 돌린 다음 락을 풀면서 딸깍 하면서 풀리니까 풀면서 넣고 앞쪽 닫고 뒤쪽 닫고 스탠드에다가 전시 레기오스 에타 26 완료! 자, 이런 식으로 아머 파이터 모드는 다 살펴봤으니까 아머 다이버 형태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마크로스의 발키리로 치면은 거워크에 대응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레기오스를 베이스에서 내려놓은 상태고요. 디스플레이 조인트도 좀 빼놨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뒤쪽에 팔 뒤쪽 조인트를 락을 풀어줍니다. 이게 조인트로 락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풀어주고 다리가 될 부분 양옆으로 락을 풀어줍니다. 락이 이 발꿈치 쪽에서도 되지만 저 종아리 안쪽에 흰 색깔 조인트 하나 보이죠? 저게 골반 프레임에도 끼워지면서 락이 걸리거든요. 이걸 풀어야 뒤집어서 골반이 슬라이드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전에 먼저 하나씩 전개하도록 하죠. 발목 먼저 슬라이드,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무릎도 잘 잡고 무릎도 슬라이드해서 연장,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골반 쪽을 잘 잡고 슬라이드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다리, 무릎과 발목 연장, 고관절까지 슬라이드 다 끝난 상태고 골반 아래쪽 파츠를 잠시 접은 다음에 손톱을 걸고 이제 고관부 외장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공간이 생기면서 고관절을 이렇게 돌려줄 수 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살포시 돌려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고관절 축 이동을 할 겁니다. 회전시키면서. 지금 고관절 축이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 고관절 합금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반짝반짝하죠. 합금이거든요. 이게 아래쪽에 축이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릴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먼저 앞으로 쭉 들어준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 뒤쪽에 있는 축을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줄 겁니다. 이렇게 고관절 쭉 내려줄게요. 180도 내려주면 됩니다. 이제 고관절의 위치가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잘 잡고 다시 위로, 잘 보면은 위쪽으로 공간이 있죠? 이 공간으로 슬라이드해서 고정. 이 고관절 돌리는 거를 매뉴얼에서 되게 여러 단계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냥 회전시켜주면 되는데 락을 풀고 회전시키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고관절은 슬라이드해도 뒤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무조건 이 앞으로만 돌릴 수 있습니다. 뒤에 여기 돌기가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는 돌아가지 않게 해놨어요. 자세히 보면 돌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죠? 여기에 탁 하고 프레임이 걸린다. 요거까지도 미리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했으면 다시 이제 고관절에 커버 닫고 스러스터 열어주고 이대로 고관절을 가동시켜서 다리를 밑으로 내린 다음 혹시 무릎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면 이 무릎의 위쪽 관절을 한 클릭, 딱 이렇게 클릭 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클릭, 한 클릭 가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빼는 과정에서 가동을 해 있긴 한데 혹시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허벅지는 수직인데 이제 무릎부터 살짝 앞으로 꺾이죠? 그리고 발을 펴줍니다. 발꿈치는 뒤로 완전히 펼쳐서 슬라이드 시켜주고 접혀져 있던 발은 그대로 그냥 펼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발 펴고 발꿈치 펴서 슬라이드.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가볍게 펴주는데 여기서 종아리 밑에 있는 파란색 외장이 있어요. 이거는 안으로 접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발목 가동할 곳 확보. 이렇게 아머 다이버 형태 A 완성입니다. 전투기 상태인데 다리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형태죠. 되게 마크로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친숙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순수하게 다리만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이 뒤쪽에 있던 다리가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아직 제대로 된 엔진이 달려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혹시 나는 무릎을 더 역각으로 꺾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무릎 외장 있죠. 이 위쪽도 이렇게 이중관절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간을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각으로 더 들어가요, 이게. 나는 조금 더 역각으로 좀 더 격하게 움직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 조금 더 낮은 자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강추입니다. 자, 그럼 아머 다이버 형태 B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팔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레기오스의 이 아머 다이버는 날개는 접어버려요. 날개는 여기부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다리를 잠시 펼쳐서 아래쪽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인테이크의 바깥쪽 외장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런데 안쪽이 굉장히 뭔가 관절이 많죠?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외장만 별도로 축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펼치고 앞쪽을 위로 돌리고 그대로 안쪽 관절 이용해서 관절을 뒤로 넘기면서 외장을 밑으로 그대로 살포시 접어줍니다. 이걸 연속 동작으로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펼쳤다, 돌렸다, 접었다. 끝이에요.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개 앞쪽 외장 여기를 중간 락을 풀고 이 안쪽 공간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날개 중간에 락을 풀고 밑으로 접기.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인데 날개가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도 이제 합금인 게 눈에 띄거든요. 자세히 보면 여기도 얇은 축들이 다 합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면 앞으로 살짝 가동하면 여기 뒤쪽에서 락이 풀려요. 이게 틈 안에 들어가서 합금 프레임이 락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앞으로 살짝 해서 풀어야 가동을 합니다. 풀고 날개 축 자체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게 락이 걸려 있으면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는데 락을 풀면서 내려주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완전히 접어준 뒤에 날개 자체도 밑으로 접어버리는 거죠. 반대쪽도 다시 한번 보면은 락을 풀면서 밑으로 내리고 완전히 접고 밑으로 완전 접어버리기.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날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접어버리는 상태가 됐고요. 이제 팔 변형을 해줄 건데 날개는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그대로 다시 잘 집어넣어 주고요. 혹시나 날개를 접는데 뭔가 걸리는 것 같아 힘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팔 안쪽 흰색 외장에다가 손톱을 살짝 걸면은 락 풀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그냥 열면은 잘 안 열려서 여기 손톱 살짝 걸고 이렇게 락을 풀어버리면은 안쪽에 공간이 나오거든요. 아, 생각보다 틈이 좁구나 하면서 그대로 그냥 접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접고 다시 넣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혹시나 힘주면 파손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날개도 접었으면은 이 어깨 미사일 포드,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지진 않으니까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어깨로 가죽에 락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냥 아예 락을 풀어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빼버리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은 형태상 이제 왼쪽 어깨로 그렇게 해서 락을 풀었으면 안쪽에 접혀져 있는 관절을 지금 이 날개와 외장 틈새에다가 뺄 거거든요. 편의를 위해 미사일 포드는 제거했고요. 이거를 바깥쪽으로 가지고 올 때 혹시나 간섭 생기지 않게 잘 틈 만들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팔을 내려주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합금 프레임 바깥쪽에도 지금 축이 하나 있죠. 이 축이 그대로 살짝 접히면서 이 패널 라인 옆으로 오게 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잘 가지고 오면서 패널 라인 옆으로 가지고 와서 팔을 접어주죠. 이런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꺼낸 팔은 팔 하박 슬라이드, 어깨 외장도 위로 올려주고 이쪽은 또 이중관절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보면서 하면 되겠고요. 아래쪽 하박은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 하면서 바깥에서 락이 탁 하고 걸리는 그런 형태고요. 팔꿈치 바깥쪽으로 굽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하박 회전하면서 앞을 보게끔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럼 반대쪽도 해보면 되겠죠. 어깨를 위로 들면서 하박 슬라이드 고정, 팔꿈치 회전하는 방향을 앞으로 가지고 오고 이제 손을 꺼내줄 건데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방금 이 날개 집어넣을 때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뒤쪽에다가 손톱을 살짝 넣으면 틈이 생기면서 쉽게 이렇게 열린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안쪽에서 락이 걸리면서 잘 안 열리는 거라 끝까지 펼치면은 안쪽에 손이 수납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손 꺼내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럴 때 팁! 뒤쪽 작은 날개를 펼치면 공간이 더 생기면서 더 많이 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 꺼내기 쉬워지죠? 손 꺼내줍니다. 최대로 꺼낸 게 지금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바깥에 있는 조인트를 요 앞에 있는 구멍에다가 맞춰서 다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딱 맞게 고정을 해주고 다시 날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이게 단계별로 지금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은 작은 날개는 살짝 빼놓은 상태에서 락을 풀면은 이제 훨씬 많이 벌어지고
손이 잘 보이고 손 꺼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덮어주면서 이제 앞쪽 조인트 잘 맞춰서 손목 락을 걸어주고 날개는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 그리고 손목을 돌려서 위치 맞춰주고요. 그리고 콕피트 바로 뒤에 있는 외장을 오른쪽으로 펼쳐주면은 숨겨져 있던 센서 포드가 등장을 합니다. 접혀져 있던 안테나를 이렇게 펼치고 위로 들어주면은 되고요. 포드를 위로 들고 앞부분을 살짝 당겨서 슬라이드 전개 완료. 약간 빼놓은 미사일 포드 다시 장착해주고요. 이렇게 아머 다이버 형태 B 완성! 이제 A는 다리만 나온 형태, B는 팔까지 다 꺼낸 형태 해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고관절과 어깨 부분이 좀 복잡하고 조심히 만져야 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서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변형을 해봤는데, 혹시 이번에 재판으로 사셨거나 예전에 샀는데 변형이 너무 어려워서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좀 보면서 따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튼 간에 이렇게 마크로스 발키리의 거워크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인데, 거워크랑 확실히 다른 점이 있죠. 이제 날개를 완전히 접어 넣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날개 펼칠 수도 없어요. 이제 팔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부분이긴 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스탠드 올릴 수 있는데, 이제 골반되는 부분 뒤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파이터랑 다르게 어댑터를 껴야 올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공중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느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확실히 공중에 띄운 형태 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팔이나 다리의 외형 자세히 보는 거는 이제 아머 솔저로 가서 봐도 되니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도 변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겼구나 라고 전체적인 실루엣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벼운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그냥 머신건 옆으로 들고 발사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마크로스의 거워크도 그렇지만 이 액션의 장점은 바로 이렇게 줌했을 때 파일럿의 시선 처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게 지금 빛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올려보면 파일럿이 이쪽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죠. 그렇게 해서 사격하는 곳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이런 액션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구도의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파일럿의 시선 처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좀 이따가 볼 솔저로 변형하면 안 보이니까요. 자, 그럼 다이버도 다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아머 다이버에서 아머 솔저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본격적인 로봇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머리도 꺼낼 거고, 이제 몸통도 만들 거고, 상체를 세워줘야죠. 자, 곧장 머리부터 꺼내줄 건데, 머리 꺼낼 때 이 턱이랑 뒤통수에 공간이 좀 비좁아가지고 꺼낼 때 조심히 꺼내야 됩니다. 뒤통수를 살짝 꺼내주고요. 여기서 턱을 살짝 들면서 꺼내주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좀 걸리는 데가 적게 꺼내지더라고요. 그리고 꺼낸 자리에 손가락을 넣고 한번 슬쩍 눌러주면 콕피트 사출이 아니라 이제 락이 풀립니다. 락이 풀리면서 이제 합금 프레임으로 된 요 콕피트의 프레임이랑 그리고 이제 몸통의 프레임이 살짝 보입니다. 무튼 이 상태에서 완전히 들어 올린 다음 콕피트를 아래로 접어주세요. 락이 딸깍 하고 락이 걸립니다. 그리고 안으로 다시 밀어 넣어준다. 그리고 기수 중간 부분 틈에다가 손톱을 걸고 살짝 들면은 락이 풀리면서 외장 앞쪽으로 이렇게 넘겨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빼고 양옆의 외장의 락을 풀면서 밑으로 슬쩍 내려줍니다. 그 다음 이 중간 프레임을 뒤로 접으면서 기수 자체도 뒤로 완전히 접어주는데, 여기서 콕피트 뒷부분과의 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접어주면서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딸깍하면서 어디 걸리지는 않아요. 그냥 살포시 뒤로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백팩 겸이 되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방금 펼쳐놓은 외장을 뒤로 접어줄 건데, 이것도 매뉴얼에서 되게 여러 단계로 설명하지만 그냥 최종 모습만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할 게,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겠네요. 저희가 바라보는 거 기준 좌측에 있는 외장 안쪽에 이게 조인트가 숨겨져 있거든요. 하나 접혀져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손톱으로도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 손톱을 살짝 여기 걸어가지고 빼면은 뺄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쑤시개로 밑에를 쑤셔서 슬쩍 들어주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그냥 일단 몇 가지만 알아두면 좀 좋습니다. 일단은 요 뿌리 부분은 볼 조인트라는 거,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중간 부분은 이렇게 펼쳤다 접었다 하는 축이 하나 있고요. 이 외장 자체가 회전하는 축도 하나 있다 라는 거 알아두고, 그냥 이 아래쪽 여기가 또 합금이거든요. 이 중간 패널을 뒤로 뒤집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 외장도 뒤집어서 뒤로 펼치면 이렇게 말 그대로 중간 관절을 안쪽으로 말아줬다 같은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바깥에서 패널 한번 뒤집고 아예 뒤집어서 볼 조인트 뒤집어주면 된다. 그냥 뒤집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조인트끼리 연결해서 이제 락 걸어주고요. 자, 그렇게 했으면 이제 다리는 아래쪽으로 펼쳐줍니다. 아까 접어놨던 무릎도 펴고 외장도 이렇게 펴고 반대쪽 다리도 가지고 와서 무릎 펴고 외장도 펼쳐주고. 자, 그럼 이제 발도 만들어줘야겠죠. 발목도 정위치 가지고 오고 이제 발가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한 클릭 꺾어줍니다. 반대쪽도 한 클릭 꺾어주고요. 발꿈치 접고 앞으로 완전 슬라이드. 그리고 수평 맞추기. 반대쪽 마찬가지. 발꿈치 접고 슬라이드 수평 맞추기. 이제 땅에 세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죠? 하지만 그리 멀지 않았다. 머리 뒤로 콕피트 위로 감싸줍니다. 접어서 딱 시선 처리 정면 보게 해주고요. 그리고 흉부 이제 인테이크 부분을 이제 앞으로 90도 돌려줄 건데 이제 골반 위쪽이랑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돌려놓고 하면 좋아요. 공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앞뒤를 잘 잡고 그대로 90도 돌려줍니다. 간단 명료. 반대쪽도 마찬가지 초간단. 그리고 다시 다리는 펴주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접혀져 있던 인테이크 커버 부분을 잘 잡고 뒤로 들어서 등으로 만들어줍니다. 뒤쪽으로 펼치면서 등으로 만들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위쪽 프레임 하나 보이죠? 튀어나온 프레임, 이거를 살짝 감싼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끌어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다시 날개 살포시 정리해주면서 뒤쪽을 접어줍니다. 등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등 쪽은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갑니다. 가슴 쪽으로 가죠. 가슴 외장을 위를 안쪽으로 가게끔 살짝 꺾어줍니다. 살짝 꺾어주죠. 그 다음 센서 포드 바깥쪽에 있는 파란색 외장을 위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어깨 가동 공간도 확보가 됐죠. 그리고 방금 외장을 이렇게 들어줌으로 해서 어깨 관절 안쪽 공간이 늘었어요. 다시 보면은 안 가리고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공간을 늘려서 이제 관절이 들어올 공간을 더 확보한 거죠. 이 상태에서 자세히 보면은 흰색 외장의 안쪽을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목하게 파여 있는 부분. 이쪽으로 이 둥그런 관절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대로 가동시키면서 더 안쪽으로 찰싹 밀착시켜주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안쪽에 움푹 파여 있는 곳으로 어깨를 가동시켜서 관절 위치 바꿔주고요. 이렇게 깊숙이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 고관절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 있네요. 뒤로 넣어줘야겠죠? 여기서 방금 미리 알아둔 걸 써먹는 겁니다. 이제 고관절 커버 열어주면 공간이 생기는데 밑으로 락을 풀면서 슬라이드. 근데 뒤로 안 넘어가잖아요. 이때 써먹는 거죠. 이제 다리 뒤로 넘겨가지고 축은 앞으로만 돈다 라는 개념 해서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다리 안 걸리게 잘 돌려가면서 천천히 돌려가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고관절 축의 위치를 바꿨다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뒤로 90도 고관절 축을 이동시켰고요. 락은 이제 앞으로 슬라이드해서 걸어주면 됩니다. 아까 이렇게 락 걸기 전에 공간이 있었죠? 이 공간으로 락을 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커버 덮어주고 이렇게 아래쪽 외장도 펼쳐주고 옆에서 보니까 이제 고관절 위치도 딱 맞네요. 이제 마무리만 남았네요. 가슴 정중앙 외장 아래쪽 잡고 들어주고요. 그리고 가슴 앞에 있는 인테이크를 다시 커버로 덮어줍니다. 반대쪽도 덮어주도록 하죠. 덮어준다. 따단. 그리고 진짜 마지막 골반 뒤로 갑니다. 파란색 외장이 하나 보이죠? 이거를 잘 잡고 밑으로 슬라이드 짜잔 락을 풀면 이제 허리 가동이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레기오 세타 아머 솔저 모드 완성! 아까 패키지에서도 봤던 그 모드의 완성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깔끔하죠? 변형도 되게 복잡하긴 했지만 실제로 한 사이클 돌리고 나면은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난이도가 높긴 해요, 솔직히. 고관절의 이 가동 이해랑 그리고 어깨 부분이라든가
이런 외장을 움직여주는 부분이라든가 좀 더 어느 정도 연습을 해보고 움직이면 확실히 쉽습니다. 저도 리뷰하기 전에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변형을 시켜보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 여기는 이렇게 만지면 좋겠구나, 저긴 저렇게 만지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뒷모습도 그렇고 깔끔하게 이렇게 외장 빈 공간들 마무리된 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변형했을 때 모습 자체가,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확실히 좀 특색이 있다. 이 모스피다 시리즈만의 특색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세히 보기 전에 사이즈 측정도 한번 해보면 정수리까지가 약 16.5cm 정도? 어깨까지가 17cm 정도 되네요. 변형하고 보니까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변형 기구가 안에 이렇게 가득가득 완전 내부의 파츠 밀도가 어마어마하다는 소리죠. 와, 그래서 좀 오밀조밀하게 변형하는 재미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대신에 어려운 구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머리입니다. 머리 앞에서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뭐가 보일까 싶은데 옆에서 보면 눈이 보입니다. 아하, 이런 머리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마스베이스라고 하는 요 문구가 써 있기도 하고, 색깔이나 뭐 21번 번호라든가 그리고 이마의 렌즈 부분이라든가 분할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잘 되어 있고 도색도 부분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확실히 파이터 때랑은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죠. 뭔가 파이터 땐 볼 수 없었던 그런 느낌도 조금씩 보이면서 이게 전투기였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들어올린 가슴 외장 안쪽에도 약간 덕트스러운 그런 형태의 디테일도 보이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파이터 때부터 쭉 보던 거죠. 아까 파이터 때도 여기가 어깨가 될 부분, 여기가 팔이 될 부분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도 클리어 파츠가 쓰였다거나 그리고 앞에도 엠블럼이 들어가 있다거나 뭐 뒤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왼쪽 어깨 뒤쪽으로는 미사일 포드 깔끔하게 수납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실루엣이 달라진 게 이제 손이 나와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 바깥쪽 외장이 더 튀어나왔다 라는 부분도 좀 재밌게 봤어요. 특히나 손목 바깥쪽이 스러스터다, 여기가 노즐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접혀져 있는 날개에도 보면은 이게 지금 요 펼쳐보면 날개거든요.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요. 대신에 손은 한 종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 한 종류인데 이렇게 볼 조인트로 어느 정도 돌아가고 꺾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좀 재밌게 생긴 손이에요. 이제 라이플을 들기 위한, 그러니까 머신건 전용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밌는 거는 일단 중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는 일체형, 검지손가락 별도로 살짝 벌어진 형태로 해서 나머지 손가락과는 각도가 좀 다르다라는 건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이 볼 조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쪽으로 꺾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는 것도 가능하고 엄지손가락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손을 쭉 펴고 엄지손가락도 좀 안으로 접어놔야 좀 자연스러운 손의 모양이 나온달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손등 쪽에도 좀 기계적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뭐 팔 안쪽의 디테일, 데인저 하는 마킹 아까 봤던 것들 볼 수도 있고요. 뒤쪽 같은 경우도 앞쪽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쪽에도 마즈베이스의 마킹이 들어가 있다던가 골반 위쪽으로 이렇게 렌즈 부분 옐로우로 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허벅지 자체는 되게 각진 외형입니다. 앞쪽도 되게 각졌고요. 뒤쪽은 되게 깔끔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무릎 주변으로 또 디테일이 멋지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 되게 튼실하게 생긴 디자인의 다리,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더라고요. 엄청 단단해 보인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정강이에도 클리어 옐로우 부분도 보이고 MB, 마즈베이스의 MB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리 종아리 쪽에도 이렇게 패널 라인들 데인저 하는 부분도 잘 보이고 있고, 이 종아리 위쪽 파란 외장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뭐 무릎 가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그 외에도 발도 지금 뒤꿈치 쪽에 또 코우션 마킹이 하나 들어가 있다거나 발목도 합금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슬쩍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무릎도 합금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슬쩍 보이고요. 발은 아까랑은 다르게 좀 튼실하게 딱 모여 있으니까 되게 단단해 보인다라는 느낌이죠.
애초에 무슨 군화처럼 발바닥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바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스러스터가 살짝 보인다거나 발바닥의 디테일도 살짝 보인다거나 이런 것도 좋네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목 자체는 볼 조인트로 해서 생각보다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외장에 걸리는 게 아닌 이상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는 편입니다. 특별히 걸리는 것도 없고요. 편하더라고요. 고개 드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숙일 수도 있고요. 이게 숙이고 들 때 알 수 있는 게 안쪽에 축관절이 또 있다는 겁니다. 볼 조인트 아래 축이 또 있죠. 그래서 특히 숙이는 게 엄청 숙여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안쪽에 콕피트도 살짝 보여요. 이게 애초에 이렇게 머리 들면 보이니까. 그리고 어깨 쪽은 들고 내릴 때 축관절 통해서 들고 내리고 할 수 있는데 되게 튼튼하다는 느낌도 많이 드네요. 물론 옆으로 들 때 어깨 외장 별도로 가동해 주니까 편안하게 옆으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역시 이렇게 안쪽 관절 좀 이용해 주면은 어깨를 좀 앞으로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뒤로 넘겨준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팔 상박에서 회전 하나 있고 하박도 회전을 하죠. 그리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이지만 그래도 이 하박과 어깨 쪽이 맞닿을 정도로 90도 이상 크게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손목은 아까 잠깐 봤듯이 볼 조인트고요. 그리고 변형 마무리하면서 아까 골반 뒤쪽 외장 밑으로 슬라이드 했죠. 덕분에 허리 락이 풀리면서 허리 회전이 됩니다. 세상에, 허리 회전. 그리고 흉부 숙이기도 돼요. 이럴 수가. 아까 이 파란색 외장이 흰색 외장 위에 있는 큰 돌기를 락을 걸어서 아예 돌지 못하게 빠지지 않게 해놓은 건데 그 락을 푼 거거든요. 덕분에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좀 놀랍네요. 그리고 고관절 쪽도 들고 내리기 아주 편안합니다. 당연히 뭐 스커트 같은 것도 없으니까요. 90도 이상 완전히 들 수 있는 다리에다가 옆으로는 대신에 많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 골반 위쪽에 공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회전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돌릴 수 있다. 그래서 허벅지 회전하는 것도 좀 가능하고 무릎 같은 경우는 단일 관절입니다. 의외로 딱 90도 조금 넘나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위쪽 관절은 앞으로만 한 클릭 꺾일 뿐이지 뒤로는 굽혀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90도 이상이니까 많이 움직이는 편인 거고 발목 같은 경우도 보면 안쪽에 이렇게 전체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대신에 아래쪽에 볼 조인트예요. 그래서 볼 조인트 통해서 좀 회전도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볼 조인트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위쪽에도 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해서 좀 움직여줄 수 있다. 대신에 이 외장 자체가 좀 긴 편이라 간섭이 좀 빨리 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뭐 지상에서 접지하기에는 문제 없겠네요. 발목을 완전히 펴줄 수도 있고 크게 굽혀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꿈치도 지금처럼 좀 더 가동하기 때문에 크게 굽혀지는 거죠. 물론 무릎 꿇기 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액션 보기 전에 잠시 콕피트 해치 오픈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매뉴얼 상에는 오리지널 콕피트 기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머리를 앞으로 완전히 빼주고 콕피트 뒤쪽 파란색 외장을 슬라이드해서 공간을 만들고 캐노피가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 하면서 뒤로 와줘야 되는데 이게 아래쪽 관절이 좀 튼튼하네요. 이게 그냥 열면은 앞쪽에 걸리면서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에서도 혹시 안 열릴 경우 하면서 알려주는데 잠시 뒤쪽 열어서 기술을 펼치고 콕피트를 뒤로 내려서 여기서 한번 열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살짝 열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덮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솔저 모드에서도 콕피트 해치 오픈이 가능하다. 안쪽에 파일럿 탑승하고 있는 게 잘 보인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덮어줄 때는 이러면 이제 굳이 이제 다시 뒤쪽을 열 필요 없이 관절을 뒤로 살짝 이렇게 밀면서 앞쪽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캐노피가 앞쪽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밀어서 조여준다. 아까 뒤로 당기는 것도 저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액션 보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둘 것, 미사일 해치 오픈 기믹. 아, 미사일이 있군요. 이게 다가 아니군요. 맞습니다. 전투기잖아요. 어깨 위쪽 커버를 전개하면은 포트에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사이즈의 미사일이 등장을 합니다. 양쪽 어깨 다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팔로 내려가면 팔 흰색 파츠의 바깥쪽 손톱 벌 수 있는 곳이 있죠. 해치 오픈. 미사일 해치가 앞뒤로 다 전개됩니다. 그래서 반대쪽 팔도 미사일 해치 오픈, 해치 오픈 다 전개해주고 다리로 가면은 이 아머 솔저에서 바깥쪽 종아리의 위쪽과 아래쪽
전부 다 해치 오픈. 짜잔. 그리고 안쪽도 위쪽은 해치 오픈이 가능. 아래쪽은 랜딩 기어고요. 이렇게 세 군데 해치 오픈.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마찬가지. 다리 미사일 해치 오픈 완료. 이렇게 스탠드 올려서 미사일 발사 포즈부터 취해봤습니다. 전신의 해치를 열고 일제 발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먼저 지상 사격 액션 취해봤습니다. 머신건을 앞쪽으로 들이대는 그런 느낌으로 해봤고요. 그 외에도 점프 사격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포즈 취해놓는 것도 괜찮네요. 특히나 이 스탠드 지금 나사로 좀 조여주니까 관절들이 되게 튼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기울여놔도 문제없이 잘 서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센티넬의 라이오봇 모스피다의 레기오스 에타 리뷰를 해봤습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마크로스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긴 하네요. 이게 변형했을 때 형태 그 실루엣이 비슷하다 뿐이지 확실히 변형 구조라든가 변형 후의 모습이라든가 이 덩치 있는 느낌은 진짜 레기오스가 더 느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확실히 매력 있다.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 중간중간 계속 언급을 했지만 변형 구조에서 조심조심 만져야 되는 부분들이 특히나 있었죠. 어깨라든가 아니면 고관절이라든가. 확실히 조작 난이도는 꽤 높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질 땐 언제나 조심조심 만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에 진짜 재밌었던 점은 이 작은 거 안에 진짜 많은 파츠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밀조밀 좀 만지는 재미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분명히 난이도는 어렵지만 그만큼 이렇게 미세 조작하고 막 그런 거 복잡하지만 재밌는 그런 거 있어요. 만지면서 아, 여긴 좀 얇은데? 여기 좀 불안한데? 싶은 부분은 또 다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맘 편하게 만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요번에 트레드의 발매와 함께 재판된 레기오스 에타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엔 트레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합체를 시킬 거거든요. 그럼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바보시!